치과의료윤리학 11번째입니다. 11주차 그 과제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치의학 윤리의 목적과 핵심 가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올려줬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임플란트 대중 광고에 대한 치과에서 진료권 침해 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플란트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들은 그러니까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상급 광고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임플란트라는 기기는 그렇죠? 재료죠. 이 재료는 의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선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직접 광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진료권 침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처방약에 대해서도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약을 텔레비전 광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게 뭐가 좋고 한 다음에 그렇지만 이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뭔가 하면 Ask your doctor입니다. 의사한테 처방해달라고 하세요라고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의사의 판단,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일정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광고를 금지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료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거든요. 근데 진료권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법적 권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법적 다툼이 만약에 있다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그 비애를 느꼈는데 미국에서의 약품 광고 그리고 맨 끝에 Ask your doctor라고 하는 그건 완전히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뭐랄까요 전문가적인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 직관적으로는 이것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스마트워치에 심전도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심전도 기능이 한국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의료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삼성 스마트워치에는 이게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원격 진료 한예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해 나갈지 토론해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는 뭐 원격 의료에 관련된 논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가 생체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의료 행위로 받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걸 언제까지 막고 있을 것이냐 물어본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얼마 정도는 1, 2년을 막을 수 있겠지만 애플워치처럼 그렇지만 그 기능이 쓸만한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금지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달 정도를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고 또 그것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 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또한 학생은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그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뭐 NEJM에 발표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나온 사람, 그 중에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노약자를 무시하는 거니까 노약자를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군대에서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사상자 발생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우선순위가 간단하게 치료해서 하루빨리 전투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군대의 윤리하고 일반 윤리는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또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는 이번엔 노인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내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효용의 극대화를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인천치과의사회가 미얀마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전달했다 하네요. 좀 좋은 일이죠. 치과의사회가 이제 대외 협력 일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 학생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치과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의료인이잖아요. 치과 의사도 의료인이잖아요.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그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그 진료 치료 현장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진단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면봉으로 검체 채취하는 일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인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특히 이제 공중보건의 중에서 치과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을 하든가 해서 만약에 가서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 의료인의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이제 5년간 의사 611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중에서 자격 정지는 결국 0.6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이것을 영구 자격 박탈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입법 사항이기도 하죠. 물론 입법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율적인 징계, 자율 징계 또는 뭐 자율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부에서 의료인들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의료인 내부에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선 그냥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쫓아가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내부 실태 조사도 좀 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이 아닌 법 이전에 다른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는지 찾아보고 또 그것이 실천 가능하면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율 규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의 과실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확실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배상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의사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뭐 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환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 내부의 논의, 그 다음에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익 대표들과의 논의 이런 것들이 통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오닥터라는 어플이 있다네요. 저도 몰랐는데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온라인 상담 예약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치과 의사들이 들어가서 그 상태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예상 금액 비용까지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올렸을 때 환자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직접 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있는지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어플이 이제 실용화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걱정하는 과잉 진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학생은 과잉 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광고비를 내야 되고 뭐 이런 부가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뭐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뭐 걱정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치과사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치과사 단체라면, 단체가 이런 앱을 운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그 공신력도 높아지겠죠. 공신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어떤 부작용을 피해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천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미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양심치과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올라오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최근에 치과 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치과 의사들의 여론이 양심치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치과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폭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잘못된 폭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은 못해요. 과잉 진로 현상이 심각한 문제인 거는 또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만 내세워서 과잉 진로의 현실의 눈을 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선량한 나머지 치과 의사들이 욕을 먹는 그런 걸 막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소수의 관심 진료하는 치과 의사들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욕을 먹는 것도 역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 문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과잉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잉 진료를 지적한다고 그 사람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일부 현실이거든요. 다 100%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거를 문제 제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요. 삶 속에 체화되어 있는 감각들로 진료하는 상황들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이건 그래요. 경험이 좀 많아지면은요, 사실 내가 지식보다도 감각 속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은 아니겠지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몸속에 체화된 그런 감각들로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값진 거죠. 값진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의 영역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글쎄요, 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연륜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쌓여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화된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진 것이 필요하겠죠.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서 수학과 논리적 사고를 포함한 것은 학습 부담을 늘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역량 있는 치과 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이거
당연히 미래를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미래 대비한다고 해서 단순히 수학을 공부하고 뭐 코딩을 배우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 전체적인 그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그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대비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앱을 만들고 무슨 뭐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공감 능력, 교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흔히들 많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공감을 전담하는 사람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하고 나는 그냥 가서 기계처럼 치료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죠, 절대로.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만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치료에만 특화되어 있고, 감정적인 교류는 다른 사람이 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치료 자체에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리된 사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했어요. 어떤 이 학생은, 임직원들 간의 상호평가, 기업의 얘기입니다. 임직원들 간의 상호평가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우리도 동료평가를 하면 어떠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 평가를 받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논문을 써도 동료평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인증평가를 받아도 그건 동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 동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거기 편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동료평가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 요르책 의학이 되는 것 아니냐. 에비던스가 있는 것만 치료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폭넓은 경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감각을 강조한 학생과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EBM 강조가 돼야지, 증거 기반이, 그렇다고 해서 증거 기반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증거 기반을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체화된 인지, 또는 감각적인 그런 직관,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